안녕하세요.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입시전략센터라는 곳인데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학수라고 하고요. 저랑 얼굴 뵌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수의학원 입시전략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이 굉장히 바쁜 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입시도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아시죠? 어떤 시즌이에요? 아니야, 고등학교 지금 입시철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서 이제 화요일부터 원서 쓰거든요. 어디 쓰냐면 특목 자사. 그러니까 특목 자사, 특목이 전국형 자사고하고 안산 동산고하고 이거 광역형 자사고잖아요. 그리고 외고, 그 다음에 국제고, 이거 원서 쓰는 기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면접은 외고는 12월 30일 주로. 그 다음에 특목고는, 그러니까 자사고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12월 24일, 25일 날 지금 면접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제목이 특목 자사고 합격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됐냐면 입시전략센터가 한 생긴 지 5년 정도 됐고 6년, 5년 그 정도 됐고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초반 2년 동안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유료로 하는데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많이 모집하지는 않지만 해서 합격률이 좋고 어떤 아이들이 합격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런 준비를 꼭 특목이나 자사를 가지 않더라도 이 준비가, 우리가 하는 준비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이름은 장학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수학학원인데 저는 본래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국어 학원을 하다가 여기 이제 우리 조동일 원장님 하고 같이 일하자고 와서 해서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한 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수의학원 이게 수의학원 뭐 안내하는 거고요. 요거 여기 보시면 되고요. 요 백송이 친구인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언뜻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대전인가 살다가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고, 이 친구 많이 아시죠? 되게 순회고등학교인데 순회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대 직윤으로 의대를 붙은 거예요. 내신이 일반고죠. 뭐 1.03 순회고에서 뭐 엄청 잘 간 학생이고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가 물론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 친구들도 자사특목 준비 이게 서울대 간 이 친구는 고대 가고 서울대 간 애들인데 처음에 조금은 준비했던 애들이 좀 있었어요. 걔네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뭐 좋은 나중에 대학 간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시전략센터에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영재고 쓸 때 영재고 애들 자소서 이제 저희가 하거든요. 이 친구들 다 저랑 자소서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 계신가요? 중학교. 중 몇 학년? 중2시라고 하셨죠? 좀 아시죠, 어머니?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 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아시죠, 어머니? 전국형 자사고는 10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핫한 고등학교가 용인외고잖아요. 그 다음에 민사고, 상산고, 뭐 여기 정도? 요 북일고 정도? 하늘고 정도? 요 하나고는 쓸지 못하는 거 아시죠? 경기는 못 써요. 전국형 자사고인데도 못 쓰고요. 요 하늘고는 전국형이 25명밖에 안 돼요. 작년인가 한 명 갔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하늘고 굉장히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를 24명 가잖아요. 수시로 22명 가고. 요 25명 중에 상당수가 서울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용인외고, 저희가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게 용인외고인데요. 용인외고 보면 올해 이거 말고 지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발표했잖아요. 1차 발표했잖아요. 60명 됐어요. 1차가. 1차 발표한 게 지금 용인외고가 제일 많이 합격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차 중에 이제 2차가 뭔지 아시죠? 면접 보잖아요. 수능 최저도 없어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명 됐고요. 민사고는 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상산고도 좀 많이 안 됐고, 제가 이제 국어 수업도 좀 하는데 저희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용인외고나 상산고 애들 있거든요. 근데 상산고 애들 한 반 이상은 재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산고 애들도 들어가긴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게 뭐냐면 1차, 2차 이렇게 보시는 표 보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첫째 줄이 1차고요. 두 번째 줄이 2차예요. 다 뭐 보는지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다 전형에 뭐가 껴있는지 보이시나요? 다? 뭐가 껴있어요, 어머니? 면접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민사고 빼고 여기 용인외고나 상산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 국영수 사과. 그러니까 상산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산고는 여기 보시면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를 골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나 얘는 둘 다 올 A를 맞아야 1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숫자가 뭐냐면 이게 배수거든요. 1차 통과했을 때 배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국은 2.43이잖아요. 그러니까 2.43이니까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크냐면 0.43만큼은 1차 통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인외고는 올해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애들이 원서를 접수하는 거나 애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걸 경향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외고를 보여드릴 텐데 용인외고는 좀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상산고는 여기 보시면 뭐 남녀가 경쟁률이 좀 다르긴 한데 얘네도 여기 보시면 2배수잖아요. 2배수니까 남자애들은 1.67대 1이고 여자애들은 2.74대 1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상산고 고3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상산고는 2대 1 정도로 남자가 2, 여자가 1, 이 정도 비율이에요. 용인외고는 6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뽑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인 지역은 아시죠, 어머니? 용인끼리 경쟁을 해요. 얘가 진짜 옛날에는 B 하나 빼고 그랬는데 이게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용인끼리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 가능성도 있냐면 용인은 B가 있어도 만약에 B가 있어도 1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요거 다 2배수 뽑으니까. 그리고 면접 보고요. 이 표 보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고는 있잖아요, 어머니. 민사고는 여기 1.91대 1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91대 1인데, 그러니까 보통 민사고 원서를 접수하면 1차는 거의 다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민사고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됐냐면 민사고가 정원이 160명이거든요. 그런데 160명을 뽑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정확한 정보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올해도 한 150명에서 160명 사이에 어느 인원을 뽑은 건데 왜 그러냐면 기숙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300명 이내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1차가 300명 이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확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명에서 끊어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300명이 넘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면접 말씀드릴 건데 상산고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좀 북일고도 좀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북일고는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 외고를 말씀드릴 텐데요. 과천외고가 경쟁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제가 보기엔 2년 동안 거의 미달이었어요. 1대 1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과천외고가 서울대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수준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고요. 북일고도 그래서 뭐 요거 1.5배수니까 이거 전국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그냥 넣으면 거의 면접은 볼 것 같거든요. 면접은 거의 볼 것 같아요. 면접이 요게 40점이잖아요. 요거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건 하나고 정도. 하나고도 많지는 않지만 아주 특이한 애들 중에 하나고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하나고는 하나고 말고 하늘고요. 죄송합니다. 하늘고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영종도에. 이거 공항 자녀를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전국형이 25명이에요. 근데 제가 보내는 애랑 내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전국형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명 정도 중에 상당수는 인천이나 공항 자녀라기보다는 전국형에서 뽑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학생부가 굉장히 잘 써줄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표 보는 법 이해 가셨죠, 어머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국형 자사고 면접에 관련된 거예요. 용인외고를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3년 전쯤에는 공통 질문이 있었어요. 용인외고가. 근데 재작년부터 용인외고가 공통 질문이 없어졌어요. 뭘 보냐면 이제 공통 질문이 없어졌으면 이제 뭘 보냐면 개별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개별 질문은 뭘 갖고 하냐면 학생부나 자소서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제 고민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애들을 이제 같이 이제 면접 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소서나 개별 질문을 통해서 학생을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따 이제 자소서도 보여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물었는지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한번 제 질문 드려볼게요. 전국형 자사고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어떤 아이들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하죠. 뭐 창의성이 뛰어나거나, 뭐 소통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학업 능력이 뛰어나를 그 외의 요소들을 안 보지 않겠죠. 예, 제가 이제 민사고를 직접 가서 경험하고 왔거든요. 가서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애들이 되게 많대요.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전국형 자사고가 대부분. 근데 기숙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학교 그만둔 애들도 꽤 있대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애들 많이 가르쳐봤지만 아주 예민한 애들 있잖아요. 막 조금만 농담 쳐도 막 울고 막 이런 애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기숙사 생활 못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아이들하고 실제로 결과로 보는 애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가서 우리 애가 예민하다고 기숙사 생활 못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용인외고도 제가 알기로는 특히 상산고도 그렇고요. 자퇴하는 애들이 적진 않아요, 어머니. 뭐 그렇다고 무진장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한테 용인외고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국어 수업 듣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걔가 지금 2학년인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진짜 저 자퇴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뭐 내신은 안 나오고 뭐 그런데 학교는 좋긴 한데 내신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검정고시 보고 뭐 정시로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다. 물론 어머니랑도 하고 해서 자퇴 안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퇴하는 애들도 적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개별 질문을 묻는데 요 개별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있잖아요. 용인외고는 작년 올해는 자소서로만 물어봐요. 자소서로만. 그러니까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평가 요소 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민사고는 트랙이 5개예요. 여기 보시면 필수 4개에 선택 하나가 있거든요. 필수는 요거예요. 우리말에 의해 국어,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행복한 학교 생활. 요 행복한 학교 생활이 인성일 거예요.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요 선택은 요게 과학 5개, 물생, 뭐 화지, 정복. 그 다음에 사회. 요런 10개 영역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5개의 트랙이 있고요. 얘는 100분 봐요. 여기 보시면. 20분씩 5영역.
그리고 분야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하는데 그 민사고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줘요. 그리고서 애한테 지문을 물어봐요. 물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사고에서 중학교 3학년 시험 그 범위에서 시험을 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중학교 3학년인 거지 중학교 3학년 지문을 통해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뭐 예를 들면 원주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원주율을 말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가 수학적 역량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원어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황 주고 상황을 말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어는 문법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과학이나 사탐 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산고는 좀 특이해요. 상산고는 창의, 융합, 요게 수학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 인성, 독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다르게 상산고는 책을 3권 써내게 돼 있어요, 자소서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500자씩 책 3권 써내게 돼 있거든요. 그거 물어봐요. 책 하나 물어보고 그걸 꼼꼼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창의 수학을 물어봐요. 이거 창의 수학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창의적 수학 문제예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차를 하나 봤는데 밤에 우연히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판에 숫자가 2개가 못 봤다.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숫자에 뭐고 두 번째 숫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숫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공식 같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학이 아닌데 수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서류도 다 꼼꼼히 확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다르죠? 여기하고. 3개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산고는 이렇게 돼요. 시간은 20분씩 10분. 그 다음에 면접 시간, 이제 준비 시간은 20분 주는 거예요. 문제 주고 20분 주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북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북일고는 공통 질문이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하늘고는 공통 질문 있고요. 이제 여기 특별히 수학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공통 질문은 대부분 인문학적 지식을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다이어그램 같은 거 주고요. 여기 채워서 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 교집합 있거나 이런 거 주고 네가 여기 숫자를 채워서 우리 사회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가 전교 회장이 됐어. 그럼 네가 전교 회장의 공약을 한번 말해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좀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요렇게 됐는데 이제 작년에 용인외고 있잖아요. 어떻게 면접 보신지 아세요? 코로나가 심각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는 이제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면 면접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남외고가 작년에 추첨으로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차는 물론 했고 그 다음에 추첨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용인외고도 고민하다 용인외고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학교에 가서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학교까지는 오고 학교에서 카메라로 연결해서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고요. 뭐 다른 학교도 지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근데 대부분의 학교의 원칙은 대면으로 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따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용인외고가 가장 관심이시겠지만 개별 질문을 자소서에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역량이나 학업적 역량을 판단할 수 없지 않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이 복잡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시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그 다음에 외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어머니. 8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게 서울대 간 거예요. 제가 여기 이걸 해드린 이유는
학교의 뭐 아까 전국형도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서울대가 모든 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안 가도 학생 인원에 따라 또 서울대도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외고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요게 1차, 요게 내신 선정 방법. 이건 다 똑같아요, 어머니. 요게 내신 1차 교과 반영 방법이죠. 아시죠, 어머니? 외고는 4학기를 봐요.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만 봐요. 근데 영어가 동점이잖아요. 그럼 뭘 보냐면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을 봐요. 어디부터? 3학년 2학기부터. 거꾸로.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사회를 봐요. 사회가 없으면 역사를 봐요. 사회 역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 학기에 사회가 없어요. 그럼 역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없으면 뭐 도덕을 보든지 이렇게 사회 과목을 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요거는 1차 배수예요. 1.5배수, 2배수, 1.5배수, 2배수, 2배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별로 중요하신 건 아니겠지만 김포외고는 올해 면접이 없어요. 중요하지. 김포외고 뭐 관심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김포외고 굉장히 그래도 인기 있는 과였거든요. 근데 외고가 한참 인기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경쟁률. 이게 보시면 경기예고를 볼게요, 어머니. 경기예고 보시면 여기에 영어과 1.50, 중국과 여기 일본어과 미달됐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녹화된 그 말씀을 드리면 이거 경기예고가 공개한 거예요. 그 공개한 건데 영어과는 영어가 BBBB도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과는 CAAA도 됐고 일본어과는 AB, AB도 됐어요. 그러니까 4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과가 BBBB가 됐어요. 그런데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1.50이잖아요. 1.5대 1인데 이거 몇 배수 뽑았어요, 어머니? 2배수 뽑았으니까 BBBB 이내도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면접이 몇 점이에요, 어머니? 40점이잖아요. 근데 면접 점수가 40점인데 최저점이 28점에서 최고점이 39점 얼마까지 있는 거예요. 39.6까지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한 10몇 점 차이 나잖아요. 대충 10점 이상 차이 나잖아요. 면접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달이라고 거기 간 애들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BBBB가 붙었다고 제가 보는 중학교 성적은 솔직히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이 그렇게 수준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그 내신이 그렇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BBBB가 돼서 2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을 봐서 그 학교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거른 거고 그 친구가 면접을 잘 보고 역량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성남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서울대 간 인원이거든요. 10명, 8명, 10명 이렇게 해서 요 세 학교를 이제 주로 우리 주변에 보는 학교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원외고는 프랑스어과하고 러시아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외고 중에 러시아어과가 있는 애들이 있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 국어학원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저희 학원에 다닌 애 중에 러시아에 오래 살다 온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수원외고 가서 고대 갔는데 걔가 어느 정도 러시아어를 잘하냐면 그때 우리나라 무슨 올림픽인가 올림픽인가 뭘 하는데 소치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쯤인데 소치 올림픽 할 때 걔가 통역했어요. 가서. 그 정도로 러시아 잘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간 거예요. 얘는 여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고대 갔어요. 고대 러시아어과 갔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외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외고도 여기 1.5배수 뽑는데 여기 경쟁률 보시면 요 정도 되잖아요. 제가 짐작하건데 올해도 경쟁률이 저거를 크게 웃돌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짐작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외고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이과 애들.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과 애들은 있잖아요. 외고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영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외고 가면 외고가 자소서 굉장히 잘하고 활동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기만 할 수 있다면, 가가지고 열심히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성남외고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국어 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예고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편차가 국어 영어 있잖아요. 아마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시험 보면 90점대가 뭐 일부 과 빼고는 막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등급이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물론 약간 수학은 좀 처진 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문과적인 꿈을 갖고 있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국어 영어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외고 가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경기예고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예고는 혹시 아세요? 뭐가 유명한지? 경기예고는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IB. 이거 뭐냐면 외국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영어과 보시면 경기예고 80명 뽑잖아요. 이 중에 80명 중에 2학년 올라갈 때 두 반을, 영어과 중에 두 반을 IB를 뽑아요. 그래서 이과 가는 애들도 많아요. 의대도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예고 가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대 갈 겸은 경기예고 오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당연하겠죠. 의대 가는데 그 국제를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작년에 자소서 해줬던 애 중에 여기 IB 해서 연대 국제 전형 있잖아요. 국제 전형으로 무슨 과지? 그 생물학과 간 애가 있어요. 생물 전공 한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과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기 IB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80명이에요. IB가 두 반이에요. 올라갈 때 그렇게 되고요. 아까 IB는 그 수업을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세계 그 IB 무슨 기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원어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과학도 수업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B가 두 반이 있다. 그래서 경기예고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쟁률이 미달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달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머니. 제가 볼 땐. 미달이 난다고 거기 애들이 뭐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거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여기도 뭐가 빠지는, 아직 뭐 손해고는 공통질문 있지만 공통질문이 빠지는 추세예요. 면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성남이나 경기예고는, 그러니까 성남예고는 작년에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 본래는 공통질문 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공통질문이 올해부터는 없어져요. 경기예고도 공통질문 없어요. 올해부터. 개별질문 보는 거예요. 개별질문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자소서를 중심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제 그 합격 여부를 가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의 그 점수의 폭은 40점 만점에서 한 10점 정도 폭이 있어요. 이해 갔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이해 가셨죠, 어머니? 자, 그다음 국제고인데요.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점은, 외고는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고요. 국제고는 외고랑은 다른 건 뭐냐면 커리큘럼은 일반고랑 비슷한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글로벌한 내용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일부는 영어로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탄국제고나 고양국제고 요 학교가 둘이 좀 약간의 경기도에서 그 쌍두마차 같은 건데요. 전형 방법은 외고랑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뽑는 방법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도 면접은 아시겠지만 40점이에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세 학교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뭐 작년에는 고양국제고가 서울대를 많이 갔지만 비슷하게 가는 편이에요. 둘이. 120명 중에 한 10%는 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뭐 여기는 공통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고양국제고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공통질문을 볼지 안 볼지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고양국제고뿐만이 아니에요. 전국형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다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볼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가장 원칙은 대면 면접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통질문도 지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경향이 전반적으로는 있는 추세 같아요. 근데 여기는 둘 다 공통질문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탱국제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경쟁률을 보면 작년에 2대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몇 배수 뽑냐면 2배수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그러니까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5레인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통.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 5레인은 영어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외고나 국제고는 뽑는 그 내신을 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제분 몇 학년이시죠? 외고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고등학교? 내가 문과인 것 같아서 외고 생각하는. 어머니 죄송한데 자제분 몇 학년이시죠? 그러니까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뭐 일반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그 입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 주요 대학에 생겼잖아요. 10% 정도. 이거 자사고나 특목고 쓸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기 힘들거든요. 10%는 전형적으로 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의학원에 와서 애들과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자료 드린 것들 중에 보면 뭐 독서도 있고 국어도 있고 그 제가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넣은 건 아닌데 그런 수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독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학생을 하나 본 거예요. 걔가 지금 요번에 그 용인외고 쓰거든요. 근데 걔가 3년 동안 제 독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서 수업이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한참 안 보다가 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엄청 성장해 있는, 그러니까 키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질문을 해보면 알잖아요. 애가 엄청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고등학교 3학년 국어만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중학교 애들을 보면서 중학교 입시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면 중학교 1,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가르치시는 분은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쯤에서 스포, 자극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특목자사고를 가냐 안 가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것들에게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를 보면 우선 교과잖아요. 교과는 성적이잖아요. 성적이 좋아야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인데요. 이 학생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독서, 동아리, 체험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 세특 같은 거. 세특은 뭐 이거 섞인 거죠. 이거 두 개.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요 자소서인데요. 평가 방법 중에. 이 자소서는 뭐냐면 자소서 없어져요. 이제 대입에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분이 대학 갈 때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자소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소서가 뭐냐면 자제분이 몇 학년이시죠, 어머니? 꿈이 뭐예요? 의사. 어떤 의사요? 흉부외과 의사. 요즘 있잖아요. 애들 중에 외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 골든,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많냐면, 국경 없는 의사 있잖아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신부님 아시죠? 어디지? 아프리카, 거기, 수단, 남수단이에요. 제가 수단까지는 안 가봤는데 케냐까지는 가봤는데 남수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신부님 그래서 많아요.
있잖아요. 뭐 어쨌든 자소서는 어떤 거냐면 학생이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소서를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일정의 어떤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 탐구적인 활동이나 탐구적인 학교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소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면접 보셨죠? 면접도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갖춘 학생이 이런 것에서 우수한 요소들을 갖춘 학생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거예요. 뭐 용인 외대부를 가는 거죠, 어머니. 그쵸? 근데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어머니. 그럼 이건 뭐지? 이거 뭐랑 똑같아요, 어머니? 그 대학에서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굉장히 저 전형 이름이 뭐냐면 아까 고등학교에서 뽑는 전형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대, 연대, 고대만 봤는데 주요 대학 있잖아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비슷하고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여기 정도까지가 주요 대학이잖아요. 물론 다른 대학도 좋지만 이런 대학들의 전형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서울대는 여기 일반 전형이거든요. 일반 전형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어머니? 1차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뭘 봐요?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보잖아요. 대답 이거죠? 이 서울대 면접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니. 이거 있잖아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균형 선발. 이건 전교 1, 2등이만 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일반 전형인데요. 아까 그 종합 전형은 다 면접 봐요. 그 지규는. 근데 얘네는 1차에서 2배수 뽑아서 2배수만 면접을 봐요. 근데 이거 1차 붙었다고 쉽게 붙지 않아요, 어머니. 이 면접 굉장히 힘든 면접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수능이나 무슨 논술 시험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어머니. 우수한 애들이 다 오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대도 여기다가 보고 면접 40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00점 만점에 40 보러니까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여기는 몇 배수 뽑냐면 이렇게 뽑아요. 2.5배수, 여기는 4배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배수가 좀 다르긴 하죠. 여기는 뭐 6배수, 뭐 이렇게 뽑거든요. 5배수, 6배수 뽑아서 해요. 그리고 여기도 면접 이렇게 보죠. 물론 여기는 계열적 합평하고 이게 전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있고 학업부 수용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어머니.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을 열심히 공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이로울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요 대학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35% 정도까지 줄었어요. 60%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시로 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애들이 학교 생활도 똑바로 하고 저는 수능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나중에 꼭 자사나 특목을 가지 않더라도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좀 뒤쪽은 내용이 많긴 한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소서를 2개를 제가 여기 물론 더 올려놨는데 3개를 올려놨는데 이게 보통은 공개하면 좀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자르고 그리고 학생이 성향이 안 드러나게 해서 잘라 놓은 거예요. 이 두 학생이 작년에 용인의 고를 쓴 애거든요.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빨리 판단해보세요. 가 학생이 붙었을까요? 나 학생이 붙었을까? 그럼 선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준비를 한 게 없어요. 가 학생이 붙었을까요? 나 학생이 붙었을까? 왜요? 자기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쌓은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줘서. 예. 야, 그 다음 또 다른 야, 가 학생 중과 나 학생 중에 누가 붙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요? 학생은 과거에 했던 걸 위주로 좀 남학생은 앞으로의 예? 남학생은요. 네. 본인이 나. 네, 나가. 예. 남학생은 예.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고, 예. 과학생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걸 위주로. 아, 뭐 비슷한데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누가 붙었을까요? 가나만 보세요. 가나. 누가 붙었을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왜 나가 왜 붙었을까요? 가는 죄송하게 가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고 나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왜 둘을 썼냐면 둘 다 내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가 학생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붙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나가 됐어요. 가는 떨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야, 여기 보세요, 어머니. 여기 보면 가 학생은 여기 배웠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테드 영상을 접했다. 이 테드 영상 있잖아요. 제가 보락에서 본 거예요. 이게 좀 늦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결핵치료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질병을 어딨죠? 질병을 파악했고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뭐 소통 능력을 키울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뇌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참여하고 싶다. 뭐 이건 상관없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얘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꼭 진짜 용인외고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도 뇌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얘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에 관한 지식도 쌓았다. 물체 인식에 관한 쓰레기통 로봇을 여기 보죠? 쓰레기통 로봇을 만들며 알고리즘을 뭐 했다고요, 어머니? 공부했다. 여기도 보면 로봇을 제작했고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토론했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읽고 그 다음 뭐 했냐면 이후 설문으로 프로그램 개선점을 조사하고 토의를 이끌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아니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뇌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뇌과학자가 왜 되고 싶은 거냐면 뇌과학자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벌써 이런 걸 뭐 했죠, 어머니? 경험했어.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실천했어. 그리고 뭐 했어요? 찾아보고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로 드리는 건 뭐냐면 경험과 실천과 탐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걔 앞에 그 학생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정말 보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학생. 아, 얘도 엄청 훌륭해요. 근데 얘가 붙은 이유는 그렇게 훌륭한 학생들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이 친구는 과정과 경험이 있는 학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이건 인문 쪽인데 얘도 붙었어요. 얘도 보시면 탐구했다. 그 다음에 전 이런 말이 눈에 띄었어요. 직접 제작한 활동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탐구했다. 얘는 OTT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영화 관련 마케터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한 건데 그런데 올해 또 그 막 오징어 게임 이런 게 엄청 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런 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거 다 경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지식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찾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대부분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지식보다 경험이 중요하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가나 애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이게 가 친구, 나 친구예요.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에는 접했다, 알게 되었다. 접한 거는 있잖아요. 어머니 면접 준비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발달했어요. 테드나 유튜브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비교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뭐 인터넷 치면 막 설명 잘한 게 쭉 떠요. 그중에 골라봐도 돼요.
그러니까 접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고 공부하고 제작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유학생 다 혹시 여기 이치센터에서 그 자소서를 준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 학생이 늦게 왔다고 했는데 예. 조언이나 어떤 티칭을 해주셨을 때 이 학생은 학교 생활 중에 아무것도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애가 답을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오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준 이유는 둘 다 능력이 뛰어난 애일 거 아니에요. 가서 학교도 다르고 가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결국은 나가 붙었던 이유를 제가 이제 꼼꼼히 나중에 살펴봤을 때 이렇게 물론 나 친구는요 저랑 조금 더 오래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전 독서 수업도 듣고 그런 걸 했던 학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독서 수업을 하고 뭐 이래서 나랑 독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는 탐구고 탐구라는 건 이제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직접 로봇을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 친구가 이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뭔가 준비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자소서를 보면 헤드를 가 그 어머니의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경우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경험하냐면요. 지금도 내가 문자를 지금 한 3통, 4통 받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아침에요. 지금 다음 주 원서 접수잖아요. 오늘 아침에 결정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면요. 어떤 게 있냐면 보면 자소서를 이제 학생부를 보고 이제 판단하거나 이제 혹은 학생부에 담겨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들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들이 꿈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되면 꼭 의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 거고요. 이해 가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뭐 요거 그래서 이제 얘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얘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은 거거든. 질문을 보시면 이 친구 굉장히 대답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성적도 좋거든요. 근데 다 성적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아슬아슬한테 걸려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문제도 수준도 되게 높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얘가 한 건데 질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소통 능력이 인이라면 그 과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마지막도 확률의 예시를 드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가 뭐라겠냐면 뭐 하면서 확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했던 것의 확률에 따른 예를 들어보거나 하거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것도 보면 로봇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자신의 개선점을 함께 서술하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작 방법 했으니까 제작 방법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얘가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준비할 때 계속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제작을 어떻게 했고 제작하면서 어려움은 어떤 난관이 부딪혔고 그건 어떻게 극복했고 거기에는 어떤 과학적 수학적 원리가 있고 이런 걸 가서 체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직접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한 그 진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인성적인 부분을 물어본 거잖아요. 교복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공통질문이 없지만 공통질문과 같은 질문들도 던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제 별로 시간 많이 남지,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아까 걔네들이랑 상관없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학교활동 보고서를 애들한테 쓰게 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어머니 집에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랑 상관이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꿈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흉부외과. 그러면
얘가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으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어머니? 수학이죠. 과학이죠. 과학에 어떤 뭐 세포 단원이 있다. 예를 들면 세포와 관련된 뭘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했냐면 과학.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얘 의사 되고 싶은 애예요. 얘 외상의학과 되고 싶어 하는 애. 이거 보시면 청각과 피부감각, 미각, 촉각 이 감각기관 교과 내용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그 다음 뭐 시켰냐면 요런 거 시킨 거예요. 교과 활동과 관련된 활동. 요런 거 추가로 조사하고 뇌술 이런 거 활동 조사하고 신문 여기 보면 얘가 PPT나 과학신문 만들고 이걸 탐구 동아리에서 얘 탐구 동아리 하니까 탐구 동아리에서 뭘 한 거냐면 자기 꿈과 관련된 그 교과 활동하고 무관하지 않은 걸 탐구 동아리로 같이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애들 되게 많거든요. 저 영자신문 동아리인데 나 근데 의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탐구한 내용으로 기사를 써라.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책도 그거 읽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 독서는 뭘 시키냐면 이건 이 학생이 골랐어요. 처음 뇌를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신경 전문의, 신경학자 이 니홀 잔디얼이 썼나 봐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중학교인데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요거 이제 간 거죠. 여기 테드 강연을 함께 시청하고 의견을 나눴고 신문을 제작해 발표했고 이런 활동을 한 거잖아요. 동아리.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안 썼고 그 다음에 테드 됐고 추가 독서 이거 그래서 책 추가로 또 읽은 거잖아요. 골든아워 2 이 서민 교수의 의학세계사 이런 책 읽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뭘 만들냐면 이런 거 아까 말한 PPT나 이런 거잖아요. 결과물도 예전에 막 소논문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 외국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생활하고 온 애들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포스터 아시죠? 포스터. 아니 그런 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 포스터가 결국 뭐겠어요? 이런 보고서 아닐까요? 아니 이런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관련이냐면 자신의 수업 활동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특에도 얼마나 자세히 선생님이 써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훌륭한 세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다른 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어에서 자주 시장경제에서 금융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법 관련 찬성 주장하는 글을 썼어요. 교과 시간에. 그 다음에 사회에서 관련해서 항공사 경영 수익성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 주제에서 코로나19 경영난 같은 거 말하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항공 지식이 엄청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게 중3밖에 안 된 애잖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데 그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그 활동해놓은 때 그때 것들은 밑바탕에 굉장히 깊게 깔려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 성장의 정도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근데 얘가 꼭 항공 외대보고 가면 항공 경영학자가 꼭 되라는 법 없잖아요. 이래서 가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애는 다른 거 탐구 활동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교과 활동은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탐구 동아리가 뭐냐면 100분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학교를 알 수 이런 동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했고 사회 토론 동아리에서도 이런 주제 선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뭐 했고 더 궁금한 점이 있어 테드 찾아봤고 여기 테드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랑 수업 배우는 애들은 테드를 보게 하고요. 왜냐하면 테드가 되게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그리고 추가 독서 사업은 예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물을 만든 거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얘는 좀 다른 방법을 했어요. 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뭐냐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게 아까 그 다 자소서 쓴 애거든요. 다 자소서. 자소서 다 있잖아요. 그 영화 OTT 관련된 거. 그 친구인데 여기 보면 까미 패스트로 서평 쓰고 이렇게 코로나19와 연결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 책 아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 주된 독서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 꼭 읽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거 사회랑 관련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단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이렇게 됐고 일제히 이거 뭐 역사 시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것도 21가지 위한 21가지 제안이나 시민의 경우 이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거든요. 저희 수업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활동 보고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가 아까 그 영화 OTT 영화 쪽 그런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깊이 있고 다양한 지식이 있는 애들이 결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오냐면 이런 질문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 다가 아까 그 다 친구 자소서 다예요. 그리고 아까 했는데 얘는 뭐 이런 마케팅 대안, 근시안적인 이거 우리 창조적 모방과 마케팅 근시안에 이거 예상 질문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 리더의 역량 2가지. 뭐 이런 것들. 리더의 역량 2가지는 뭘까요, 어머니? 이거는 공통 질문이랑 거의 상관이 있는 거 아닐까? 개별 질문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스포츠 마케터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 친구를 여기 쓴 거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거 보세요. 추가 질문으로 보면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점은 놀이의 특성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문적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사회적이나 인문적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다음 이 친구는 이제 경기예고인데요. 경기예고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 요거는 상상고 질문이에요. 상상고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아시죠, 어머니?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이 서양에서 부활절을 지키기에 좀 약간 불규칙한 면이 있어서 율리우스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력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달력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과 관련된 보세요, 어머니. 꿈과 관련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꿈과 관련된 독서. 교과 활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소서가 있던 없던 간에 자소서를 쓰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꿈과 관련된 독서. 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꿈. 아까 말씀드린 흉부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흉부외과 의사? 그럼 네가 왜 의사가 될 건데? 너가 왜 꼭 의사가 되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영재고스인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근데 걔가 다리가 아프신데 누구를 봤냐면 닉부이치치 아시죠, 어머니? 닉부이치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싶으냐면 노북공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다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그렇잖아요. 구체적 꿈을 가져요. 그럼 꿈을 어떻게 되냐면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독서. 그러니까 뭐냐면 독서는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교과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물론 올해가 지금 굉장히 힘든 해예요, 애들한테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독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을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쉬운 것부터. 하지만 꼼꼼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짚어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학교 활동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예. 선생님 예? 소개를 제가 저 이름은 장학수고요. 수의학원 입시전략센터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학원 입시전략센터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뭐 독서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 캠프는 그런데 두 반인가 지금 마감됐거든요. 그냥 일단 광고 좀 넣은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용인외고 대비 면접반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완전 이제 직전 면접 대비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는 거기를 준비하는 게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인외고를 준비하려고 지금 몇 학년 학부모님이시죠? 중1이라고 하셨죠? 예? 중2잖아요. 이제 중3 되는 거죠, 어머니. 중3 때 딱 준비해도 돼요, 어머니.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 때부터 혹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하지? 학업에 대한 태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머니. 왜냐하면 중3 됐는데 어이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게 없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거는 뭐 여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인외고나 민사고 있잖아요, 어머니.
애들이 가면 엄청 빡세요, 어머니. 근데 걔네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학습 성향이나 이런 게 맞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공부하면 그게 적응되겠어요, 어머니?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가야 적응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용인애고 어떤 애가 가서 저한테 전화하고 딱 한 게 먼저 선생님 애들이 다 미쳤어요. 그래서 왠지 아세요? 노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는 시간에. 무슨 말씀이죠? 저는 그게 좀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을 기피하지 않는 애들이 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거기 가면 또 성장하겠죠. 성장이라는 게 전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에 관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놀기도 잘 놀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래 많아봤자 중2 이제 중3 되는 거잖아요. 아직 꼭 용인외고나 뭐 자사나 특목을 가라는 게 제 요지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탐구활동적인 학생활동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필요하고 그런 애들이 그리고 목표가 생겼으니까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